그리고 제가 이제 파리 올림픽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많이 묻는 질문이 개막식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재밌었어? 이거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막식은요, 저는 이제 그 개막식 안에 가서 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로 어떻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니까 이게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강 뭐 오를리치 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에펠탑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파리를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 그 누구도 온전하게 보는 사람이 없는 정말 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막식 표도 자꾸 이제 이거랑 뭐 딴 거 해서 같이 사지 않겠냐 이런 패키지에 대한 유혹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패키지를 이제 각 종목별로 샀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싸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경기를 좀 보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개막식을 왜 안 갔냐? 근데 결과적으로 안 가기를 진짜 잘했어요. 그 표를 안 사기를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에서 이렇게 쭉 일어나면서 보면 내 앞에 이를테면 배를 타고 어느 나라 선수들이 지나가. 그리고 내 앞에서 어떤 공연이 일어나.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내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기는 거기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이제 그 종착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에펠탑 앞에 공원에 이렇게 이제 설치가 이제 됐는데 거기에 마크롱 대통령도 앉아 계셨고 우리 홍라이 여사님도 그 자리에서 이제 앉아 계셨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다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TV처럼 커다란 전광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엄청나게 크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길거리 응원전 하는 그 정도 스크린 크기에 그거를 이제 계속 보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고 중간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어떻게 보면 중계되는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백미를 찍은 장면이 있죠. 셀린 디옹이 나와서 이제 사랑의 찬가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근데 그것도 에펠탑 위에서요. 저 끝에 점처럼 서서 점처럼 서 있고 나는 이제 그 전광판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들리기는 하지만 이 전광판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뭐랄까 개막식을 전체를 조망하거나 이제 구경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개막식은 사봤자 그 앞에 지나가는 선수단 보는 건데 그거는 그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이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 보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다 막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저보다 하루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걔는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이런 거를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려면 패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패스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하루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패스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패스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펜스를 이 사람들이 쳐놓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내 바깥에서만 이제 길 하나를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다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저는 패스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뭐 한마디로 말해갖고 길 건너에는 뭐 빵집 뭐 이런 데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다 문을 닫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그 개막식은 저도 그 컴퓨터로 봤어요. 컴퓨터로 프랑스 채널로 이렇게 해서 이제 봤죠. 그래서 저는 조금 불어를 조금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봤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갖고 뭐 짤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뭐 선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창의적인 면에 있어서 프랑스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 창의성. 이건 뭐냐면 검열이 거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됐었던 최후의 만찬을 누가 봐도 최후의 만찬을 그 어떻게 보면 오마주인지 패러디인지를 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분이 굉장히 요란한
이렇게 그 분장을 하시고 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 행위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야기가 됐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까지 이 나라에서 그거를 검열 없이 전 세계에 내보내게 했다? 와, 정말 여기는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모든 자율권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예술과 막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회가 됐나 보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포용에 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포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남성, 여성, 젠더 문제, 뭐 트랜스젠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엔 그 모든 것을 뭐 성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다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끝판왕을 보여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이 창의력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선을 넘는 거를 허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좀 넘을 수 있을 때 그때 그 보편적인 창의성의 수준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보편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하는 동안 제가 맨날 얘기하는 심리적 안정감, 이런 거를 기획하는 공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이 꽤 있었구나.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게 우리 그를 이제 등장할 때 북한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뭐 놀라웠죠. 그런데 나중에 오륜기 올라갈 때 오륜기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차별하거나 우리나라를 등한시하고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일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 심적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요. 뭐 그거 하면은 뭐 그거 갖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는 실수 안 하냐? 뭐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미안해. 사과했잖아. 사과하면 됐지. 그래서 뭐 이게 대세에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뭐 누가 죽고 뭐 큰 문제가 나는 그런 게 아니면 이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니스의 축구 경기를 갔다가 파리로 돌아오는 기차가 운행을 안 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뭐 낯선 마르세유라는 뭐 계획에도 없던 도시에 가고 하룻밤을 지냈어야 하는 뭐 이런 일도 이제 좀 있었고, 그런데 왜 그때 기차가 운행이 제대로 안 됐는지는 그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불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한다 그러면은 뭐 프랑스 언론사 들어가갖고 뭐 찾아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넘어가는 일반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꼼꼼하거나 뭐 완벽하거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진짜 국가적인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KTX가 멈췄다고, 야 멈췄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쉽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랑스의 정서를 조금 이해한다면 뭐 개막식이나 이런 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뭐 화낼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권이 이제 주어진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정서랑은 또 프랑스 안에서도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또 어떻게 보면 다름이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아니면 다른 문화 사람들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거나 뭐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태도가 뭐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냥 다름이구나, 저들은 저렇게까지 수용하고 포용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잘했죠. 스포츠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올림픽에서도 성적이 이제 좋았는데 이제 보면 그냥 중동과 아프리카 연합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핸드볼 같은 경우도 아예 경기 그 소개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옛날엔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잘했던 뭐 경기인데 지금은 프랑스가 잘한다, 이렇게 아예 공식 그 소개에 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승전 할 때 프랑스 팀 하는 경기를 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프랑스 땅에서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그런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제대로 포용을 하지 못해서 뭐 이런 테러들이 난다, 외로운 늑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했었는데 하여간 일부에서는 좀 통합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 유럽보다도 더 일찌감치 이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을 잘 품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꽤 크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제 재밌었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매우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비치발리볼 예선전을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여자 비치발리볼을 이제 보러 갔어요. 또 싼 표를 샀죠. 미리 샀긴 했지만 그래도 싼 표라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비치발리볼이라고 하는 게 2명이서 하는 배구잖아요. 근데 득점이 날 때마다 음악이 나오면서 거기 뭐 DJ는 아니죠. DJ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이제 안내를 하는 분이 뭐 어디가 득점을 했다 그러면서 막 신나는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서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한 세트에 25점을 내야지 이기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리 못해서 25대 10이다 그러면은 35번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응원을 그러니까 유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치발리볼 하고 막 중간에 막 YMCA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막 전 광중이 다 YMCA 막 이런 거 하고 또 막 이런 걸 막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시켜요. 그래서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옛날에 이제 저희 시대에는 롤라장 가면은 거기에 이제 디자이들이 막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젊은 사람들은 약간 월미도 디스코 팡팡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을 돋구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파도 타기 너무 많이 시켜요. 이게 사실은 그런 응원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계할 때는 그런 소리들이 다 안 들리니까, 되게 조그맣게 들리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 경기장에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응원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응원도 사실 이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 야구나 축구 경기장처럼 여기가 홈팀은 여기 앉아, 어웨이는 여기 앉아, 이렇게 해서 좌석을 지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그 표를 살 당시에는 어떤 날에 누가 나와서 뭘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경기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궁표를 사야 되는데 너무 비쌌어요. 표 2개 사는데 사실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이제 돈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경기, 뭐 5경기, 뭐 이렇게 다 보러 가고 싶었지만 그 정도의 능력은 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뭘 보면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양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메달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여자 개인전이라서 이제 여자 개인전을 샀고, 그리고 비치발리볼은 그냥 예선전을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보러 갔는데 내 옆에 그러니까 누가 앉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국적에 어떤 사람이 앉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얻어 걸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물론 가서도 표를 이제 저희가 구매해서 많이 봤거든요. 표를 구매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리셀링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샀는데 뭐 나는 여기를 더 이상 안 보겠다, 우리나라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리셀링이 올려요. 그럼 적당히 누가 그걸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고서는 뭐 양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나오겠지. 이제 그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리 살 수 있는 표죠. 근데 나머지 경기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야 뭐 응원이라도 하고 뭐 응원을 뭐 유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각종 그 국적의 사람들이 랜덤하게 막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응원 같은 게 될 수가 없어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이번 경기에 75%, 관중의 75%가 프랑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응원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그 안내하시는 DJ 분 같은 분이 굉장히 흥을 많이 돋궈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비치발리볼 경기를 너무 이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야, 저 진짜 기가 막힌다라고 했는데 핸드볼장은 더 했어요. 뭐 핸드볼장은 뭐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조금 뭐 약간 경기 중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 그 뭐 그게 변사처럼 막 하고 DJ처럼 하고, 그리고 또 약간 그 DJ들의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락을 좀 많이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팝을 좀 많이 틀어준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기 종목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핸드볼 같은 경우는 거의 경기와 상관없이 막판에는 그냥 음악 틀고 뭐 놀고 뭐 응원시키고 뭐 박수 치라 그러고 뭐 발 구르라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간에는 뭐 사이키 돌아가고 뭐 나와가지고 뭐 백덤플링 하면서 막 이런 쇼 하고, 그리고 그 경기 하는 날 이제 우리 앞에도 뭐 독일이랑 뭐 유럽의 어떤 나라가 하고 이제 우리는 그 덴마크랑 우리나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앉아 있는 요 이제 두 경기를 세트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 네 나라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많지가 않겠죠. 근데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 가라오케처럼 노래를 틀고 가사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노래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뭐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뭐 에디 피아프 노래 있잖아요. 느 주느 흑야대 뭐 하여튼 뭐 이런 노래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고 막 오 샹제리제 막 이거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응원에 막 노예가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시키는 거 못 하겠다. 이제 나중에 그럴 정도였죠. 그러니까 Beautiful. Use the flash. 그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 경기와 함께 어떤 흥도 나고 되게 재미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 중국이 나오는 경기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핸드볼 경기장이나 비치발리볼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뭐 국기를 갖다 흔들던 뭐 어디다 널어놓던 그런 거를 제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축제 분위기예요. 그냥 놀러 온 분위기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뭐 양궁 경기장도 뭐 쏠 때만 조용히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거기도 뭐 난리예요. 거기서도 파도를 몇 번을 탔는지 몰라요. 양궁 경기장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점수 나갔고 이렇게 그 선수 이렇게 로테이션 할 때 그때 우리 선수들 나오면은 케이팝 틀어주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즐거웠는데, 중국이랑 이제 대만이랑 나오는 배드민턴, 저희가 남성 복식, 여성 복식 이걸 보러 갔는데, 거기는 국기 이렇게 널어놓으면 와서 다 치우라 그래요.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탁구나 뭐 아니면 다이빙이나 뭐 아니면 배드민턴이나 중국이 잘해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진짜 다 사람들이 정숙하게 앉아있어. 무슨 오페라 보러 온 사람들처럼. 그리고 뭐 이렇게 가끔가다 자기네 국기나 흔들지 뭐 어디에 널어놓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경기장에서 되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게 좀 화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만을 응원하는, 대만하고 덴마크인가 뭐 이랬어요. 근데 대만을 응원하는 대만 그 영토가 그려져 있는, 그리고 뭐 타이안 짜요 뭐 이렇게 써 있는 그거 이제 들고 응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응원은 하는 보고, 뭐 타이완 써져 있는 그런 것도 막 거기 경기 진행용이 진짜 무섭게 확 뺏어가고, 그리고 응원을 하던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거를 뺏어서 막 달아나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대만 사람들이 정말 서럽게 막 뭐 타이완 넘버원 하면서 하는데, 막 약간 우리도 식민지 생활을 했었던 그런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스포츠로 참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걸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구나.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념이고 국가의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바지 하는 길이고 이렇게 엄근진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내는 그런 응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있고, 그리고 또는 정치적으로 좀 대립되는 국가의 관중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경기를 중국이랑 대만이랑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해가지고 금메달 따긴 했죠. 대만 선수가 이제 메달 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경기 상황에서 라이벌 구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데는 훨씬 더 삼엄한 그런 관중 분위기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재미는 있었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재미가 아니라 정말 평생의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하는 그런 자리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니스에 가가지고 모로코하고 이란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걸 봤어요. 프랑스에 갔는데 니스에서 모로코하고 이라크, 정말 너무 뭐 희한한 조합이긴 한데, 우리도 리셀링에다가 내놨는데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갔죠. 저희도 기차 타고 이제 니스 가가지고 그 경기 보러 가는데, 뭐 하여튼간 관중 난입하고 또 재밌는 게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이라크가 좀 공격을 이렇게 할 때는 또 그들의 사기를 저하하기 위해서 뭐 프리 팔레스타인 막 이런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뭐 축구장은 아무래도 크니까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니스에서 그게 아시아에서 1위로 올라간 이라크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거 봤으면, 우리나라가 올라갔으면, 1위로 올라갔으면 진짜 개꿀이었을 텐데 약간 그런 아쉬움은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살면서 언제 모로코하고 이라크가 축구하는 경기를 직관을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밌었다. 그래서 직관할 만하다. 근데 좀 비싼데 꼭 보고 싶은 거는 미리 사고, 이제 가서 저희가 본 거 뭐 이런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아니면 핸드볼이라든가 그리고 육상 이런 거는 가서 저희가 리슬링 사이트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싸게 샀어요. 한 몇만 원 정도씩 싸게 이제 샀고, 육상 경기장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뭐 제일 싼표 해갖고 그 거의 지붕 밑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전광판도 안 보이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정말 그 육상 경기장이 정신이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경험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씩만 나오잖아요. 저 갔을 때는 미국이 혼성 400m 계주에서 예선전이었는데 세계 신기록 세웠거든요. 나중에 우승 뭐 금메달은 못 땄지만 뭐 그런 장면도 이제 운 좋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여튼간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